자, 육교점 실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원디대 강의 교환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더 첨가해 가지고 나중에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전 자료까지는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자료는 하고 있지 않아서 우선 공부할 셈 치고 게재를 하고 나중에 강의를 더 충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교점 통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보면 자, 육교점을 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된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신 찾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먼저 용신을 찾는다. 그 다음 용신을 찾으면 뭐가 나오죠? 원신이 나오죠. 이 원자가 아니죠? 이 원자죠? 이 원신, 기신, 구신. 자, 우리가 효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죠. 자, 이게 만약에 목이었다. 그러면 이걸 도와주는 게 뭐죠? 원신이죠. 원신 뭐죠? 수죠. 자, 원신을 극하는 거 뭐죠? 용신을 극하는 거 뭐죠? 기신에 끓이는 신. 뭐죠? 이거는 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신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토생금이겠죠. 이건 뭐죠? 구신이라고 그래요. 토가 되겠죠. 그래서 용신과 기신이 극을 하고 용신과 기신이 극을 하고 원신과 구신이 극을 하죠. 그래서 먼저 효에서 이거를 살펴봐야죠. 이 오행을 가지고 생극재화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용신을 그 다음에 대입하는 게 이 용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용신을 가지고 월과 대입을 했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월, 두 번째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요를 봤었죠. 동요를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의 관계, 효의 관계, 효간 관계를 봤는데 이게 그거였죠. 이거를 원신, 용신, 기신, 희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요는 이제 회두국이냐 회두생이냐 이런 걸 봤었죠. 월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였다. 이쪽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고 요게 영향력이 그 다음이다. 특히 요 세 개, 월, 일, 동요는 중요시 여기고 효간에 그건 보통 생극재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다지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었죠. 제가 이거는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배운 바는 없지만 실무 이거를 해석할 때 이 원칙으로 적용을 했었죠. 그거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용신을 일월과 동요에 대조해서 생극의 다소와 형충, 파, 공망 여부를 살펴서 기름과 성패를 판단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파라는 개념이 나왔죠. 파. 그래서 형이라든가 충을 당하면 파가 됐다. 또 공망이 있나 없나 이걸 봤었죠. 자, 자기에 관해서는 뭐죠? 세요를 보고 상대에 대해서는 응을 보죠. 자, 이거는 상대 응에 대해서는 꼭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 플러스 해서 뭐가 있다? 대상이 될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맞선을 보거나 그럴 때는 나와 상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에서 승진할 때는 이 나의 승진을 보기 때문에 이 관은 이제 승진이잖아요. 이 관과 나의 관계. 그래서 관이 나를 생해주고 있는지 그런 걸 봤었고, 또 결혼 같은 경우는 세가 나였었죠. 응이 뭐였었죠? 상대방이었어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마음 관계. 또 뭐가 있었죠? 소송도 여기 있을 수 있겠죠. 당사자가 있는 거,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사자가 있을 때는 세와 응의 관계를 꼭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와 상대자 위에는 해당 오친을 보고 중간이 있을 때는 간요를 봤다. 그래서 이 사이에 중간이 있을 때 세와 응요는 무슨 몇 칸 떨어져 있죠? 세 칸 떨어져 있죠. 세 개의 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보다 중개에 관련된, 그래서 중개인이라든가 뭐 변호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중개인 있을 때는 중간이 있을 때는 이걸 보고 주객과 중개인 외에는 외요를 봤다. 내외괴에 오친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요가 있는 괴를 본다. 그래서 나타날 현자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괴와 외괴에 오친이 없으면 우리가 또 뭘 찾았죠? 복신을 찾았죠. 복신은 어디 가서 원래 석궁 가서 찾았었죠. 그래서 동요가 있는 괴를 본다. 용신과
동요, 변요의 대조를 본다. 특히 이제 동요가 된 경우는 그거를 봐야 되겠죠. 변요가 어떻게 되는지, 변요와 이 관계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동요가 이게 동요면 점이 찍어지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컨대 이 동요가 목이었는데 변요가 수로 바뀌었다. 그럼 뭐죠? 수생목이니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회두생이라고 그랬죠. 회두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목인데 얘가 금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극목이 되죠. 극을 하게 되죠. 그럼 뭐다? 이거는 회두극이 됐었죠. 회두극. 자, 이렇게 되면 회두생 같은 경우는 이 기운이 이거를 생해주죠. 그래서 이 기운이 어떻게 왕성해지죠. 그래서 이게 왕성해지고 회두극을 당하게 되면 이 기운이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뭐다? 약해지겠죠. 그 영향력이 이렇게 보면 된다. 회두생은 자 뒤에서 생을 받기 때문에 왕성한 거고 회두극은 뒤에서 극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약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용신과 동요, 변요를 대조한다. 그래서 이제 용신이 있으면 이 관계를 보면 되겠죠. 용신이 만약에 목인데 여기 수생목이니까 목이니까 힘이 세지죠. 그런 식으로 하고 요걸 몸이 약해지니까 도움이 덜 되겠죠. 그래서 용신과 동요, 변요를 대조한다. 동요와 변요를 대조를 하고 용신과 세요를 대조하고 용신과 응요, 간요를 대조하고 자, 이거는 이제 상대했을 때 하는 거고요. 용신과 오친을 대조하고 본계와 변계를 대조하고 일진, 원령, 변요에 대조를 하고 회두생, 회두극이냐를 따지고 진신, 태신, 반음, 복음 이걸 따지고 사절, 인묘냐, 공망이냐 이거를 따섰죠. 자, 여기서 참고로 진신, 태진은 뭐였죠?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그랬었죠. 그래서 진신은 뭐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나아갈 진짜. 이쪽으로 가는 거보다 퇴신, 물러날 퇴자. 그래서 변요가 인이, 목이, 이건 그 대신보다 진신, 퇴신은 뭐다? 같은 동일한 오행을 말해요. 동일한 오행. 그래서 인이 묘로 가면 뭐다? 이거는 진신. 묘가 인으로 가면 퇴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가 오로 바뀐 뭐죠? 이거는 진신이고 이렇게 가면 퇴신이 되죠. 또 신유에서 신이 앞으로 가면 진신이 되고 유가 신으로 가면 퇴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반음 복음은 이제 겹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절 인묘는 이제 우리가 그 12운성의 그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특히 이제 음간 같은 경우 다르잖아요. 음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양간 같은 경우는 삼합을 이용하면 쉽다. 예컨대 목이다. 그 뭐죠? 목은 해, 묘, 미잖아요. 삼합에서 목을 하는 것은 그래서 목의 간목 같은 경우는 뭐다? 해수가 뭐야? 생지를 의미해요. 묘는 뭐죠? 왕지를 의미하고 미는 묘를 의미해요. 우리가 묘는 앞선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미는 여름에 터잖아요. 사, 오, 미. 근데 목은 뭐예요? 앞선 봄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술은 뭐죠? 신유술, 가을에 터죠. 그러면은 앞선 계절 뭐죠? 얘가 금이니까 앞선 계절은 가을이니까 여름이겠죠. 여름 뭐죠? 화죠. 그럼 술은 화의 고장지죠. 그래서 술토의 고장지는 술토는 화의 고장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미토는 앞에 목의 고장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삼합으로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냐? 자, 술은 뭐죠? 술이 들어오는 거는 인오술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인, 오, 술 이게 뭐죠? 삼합에서 화죠. 그렇죠? 화, 병화나 뭐 무토 뭐 이런 거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러면 요거는 생지.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병하고 무토는 그렇죠? 요거는 뭐죠? 왕지, 술은 묘지였죠. 묘지 또는 창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삼합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망은 다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공망 찾는 방법은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면 갑과 을은 앞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임계는 뒤쪽으로 가면 된다. 그 다음에 가운데 무토 기토는 충을 이용하고 병정은보다 삼합의 앞 글자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이것보다 삼합의 후 글자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찾으십니다. 결국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처럼 이렇게 효가 이렇게 있으면 이 효와 월의 관계, 두 번째 일의 관계, 세 번째 이 동요의 관계를 살펴보고 네 번째는 이 효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밑에서 계속해서 실제 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실제 할 때 대입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